첫 번째 수업인 오늘 수업은 필라테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고 어떤 철학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찾아본 영상인데 만화로 아주 재밌고 간단하면서 조금 의미를 잘 둔 영상이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길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될 내용은 필라테스의 어떤 역사,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먼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스토리 형태로 일단 쭉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셉 휴벌터스 필라테스는 일단 독일에서 출생을 하였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뉴욕으로 타계한 다음에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조셉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약했고 그리고 키도 작은 데다가 천식, 구루병, 그리고 류머티스열, 발열병 등 각종 병마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요가, 체조, 다양한 운동, 그리고 온천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해왔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나중에 필라테스를 하시다 보면은 요가 동작하고 비슷한데 이 동작은 어떤 스포츠 동작하고 흡사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이라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건강운동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정식 교육으로 채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운동을 더 통해 조셉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시험에 조셉이 필라테스 또는 운동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면 각종 병마에 시달렸고 그리고 아주 병약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에는 이제 조셉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두고 있는데, 직업으로는 일단 권투 선수, 호신술 강사였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 1912년 영국으로 또 다시 이주를 한 후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을 당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이제 건강과 육체 및 조량에 많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이때 호흡을 통한 일련의 매트 운동, 필라테스 매트 운동이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수용자들에게 많은 동작을, 매트 운동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이제, 감기, 뭐 이런 이제 발병들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용자들이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조셉 휴벌터스 필라테스는 체계적이고 구체화시켜서 자신의 메소드, 즉 필라테스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고 맨섬이라는 섬으로 다시 이송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한 이제 부상자들이 많았겠죠. 그분들의 이제 재활을 참여하게 그리고 재활 운동으로 조금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일단 강제 수용을 당해서 수용소 안에서는 건강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매트 운동을 고안하였고 맨섬이라는 섬에 이송이 됨과 함께 재활운동에 참여한 부상자들과 함께 재활운동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이번 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매트 운동을 하다가 고안된 기구의 새로운 소개가 나오죠. 이제 부상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침대에 이제 스프링과 거리를 이제 거리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랩 같은 아이를 달아서 일단 저항 운동을 해서 많은 재활을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매트 운동과 그리고 오늘날의 기구 필라테스라고 알고 있는 기구가 이때쯤에 보완이 됐구나 아니면 생겨났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또 이제 가게 되는데 조셉은 이때 만난 이제 간호사 클라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은 다정해 보이죠? 네, 조셉의 와이프인 클라라입니다. 그녀는 일단은 간호사여서 두 분이 아주 뭐 대화나 이런 게 소통이 좋았다 이렇게 일기에 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셉은 원래 저희는 필라테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9세에 자신의 운동법을 조절학 컨트롤러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부르는 필라테스는 원래 이름이 뭐였다? 네, 필라테스가 아니라 조절학 또는 컨트롤러지다라고 아셔야겠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고, 네, 글귀 한번 네,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밑단락에 보면은 일단 당신의 건강, Your Health라는 제목으로 이제 조셉이 처음으로 첫 저서를 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당신의 건강이라는 이 책에서는 조셉의 건강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그의 생각을 좀 피력하였다. 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구가 총 4종이 4종의 기구가 있는데 뭐 캐딜락, 리포머, 그다음 배럴, 그다음에 체어 이렇게 4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체어나 바렐도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사진들이 꽤 많죠. 일단은 조셉의 두 번째 저서라고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책을 소개를 일단은 했고요. 조절학을 통한 인생으로의 회귀. 네, 이 책에서는 일단 조셉의 매트 동작인 34가지의 동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간호사도 보이고 이제 팬츠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조셉이고요. 그 옆은 이제 제자, 네, 운동하시는 제자분이 있고 그렇죠. 이 사진이 스튜디오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날의 저희 스튜디오와는 상반된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조셉이 운동하고 있는 사진과 그 다음에 중간은 클라라가 조셉을 운동시키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러 이제 운동선수 발레리나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있죠. 네.
일단 조셉이 이 필라테스라는 아니면 조절하기라는 운동을 가장 먼저 접근했던 대상자가 네, 무용인이라고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조셉의 두 번째 저서인 책에는 34가지의 전통 필라테스, 네, 매트 동작이 수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1번부터 34번까지의 이제 동작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데 하는 단어들, 내용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 때 어차피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동작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조셉과 클라라가 일단은 타계할 때까지 조셉이 이제 2권의 저서만을 냈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책을 2권밖에 내지 않았을까? 저희도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셉은 생전의 교육 방식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도제 방식으로 이제 도제자들에게 조절학을 전수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 제자가 어떻게 보면 마스터가 될 때까지, 다른 이제 여러 명의 제자를 두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도제자로 소개된 내용은 지금 페이지에서 한 5, 6명이 언급이 돼 있죠. 조셉이 도제 방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몇 명 안 되는 이름 정도는 네, 알고 있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혹시 조셉의 원로 제자는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조금 작성할 수 있기를 바라어 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초기 도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자신의 운동법을 약간 통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옛날판, 현대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오늘날에는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필라테스는 리드 필라테스라는 상호에서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운동법이 생각보다 많이 다양합니다. 클래식한 부분도 있고 모던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대의학에 맞춰서 이제 컨템포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작을 토대로 해서 재활에 참여를 한다 하면은 정확히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일단 필라테스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운동인가? 네, 이 얘기를 조금 다뤄볼게요. 자, 필라테스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이 있다고 치면 필라테스 아니면 운동이라는 부분에선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필라테스는 이제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근력 향상이다. 아니면 뭐 체형 교정이다. 아니면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필라테스는 일단 최대한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네,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이라는 얘기는 바른 정렬을 가진 상태에서 상해 위험과 근육 사이즈의 증가 없이 근력과 유연성, 근지구력, 균형력, 곧 최상의 근골격계의 수행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호흡 조절을 통한 폐의 용량 증가와 순환을 통해 깊고 건강한 호흡이 주요 포커스이다. 이 내용이 필라테스는 모든 동작을 브리딩, 즉 호흡을 통해서 운동하게 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게 가르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필라테스 호흡이 어렵다. 근데 그만큼 조금 집중해야 되고, 어떤 원리를 적용했을 때, 네, 이제 일반인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의 균형과 조화, 그 다음에 복부 근력, 척추, 골반 어깨 안정, 근육의 유연성, 모든 관절의 완벽한 가동 범위를 통한 관절의 가동성과 그리고 강화, 네, 이런 부분이 필라테스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부위에서의 근육만 고립하는 대신에 몸 전체를 훈련시키는 네, 협응성을 요하는 즉 코디네이션적인 부분이 아주 많은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적은 이 정도로 두는데 너무 길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볼게요. 이제 필라테스는 일단 바른 자세에서 운동을 한다. 호흡을 통해서 뭐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협응성을 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앞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네.
이제 코어, 여러분들이 아는 코어는 일단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센터의 안정화, 네, 몸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굿 포스처,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매력적인데, 필라테스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네, 협응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이 네, 사용되고 있는 동작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필라테스의 목적,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내용의 핵심만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는 이 운동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운동하게 되는 뭐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네, 조셉은 자신의 운동인 조절학을 네, 이런 원리대로 운동만 시키면은 분명히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철학을 얻을 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패턴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상반되게 이제 교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재교육을 먼저 필요로 한다. 네, 재교육을 할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인지를 이제 먼저 가르치시는 분들이 캐치를 한 다음에 무게 중심 이동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어떤 무게를 생각을 하면 일단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체중의 무게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구나, 아니면 이쪽에 너무 많이 쏠렸네, 네, 이런 느낌적인 걸 먼저 가질 수 있게 되면 중심에서의 이제 안정성 운동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정적인 안정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배울 예비 필라테스, 전통 필라테스 동작은 조금 다이나믹해서 그 동작을 하기 이전에 정적인 예비 동작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게 됩니다. 다이나믹한 이제 운동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통 트레디셔널한 필라테스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루트로 처음에는 무게중심, 그 다음에 예비 필라테스, 그 다음에 정통 필라테스를 매일매일 수련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통 필라테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조셉이 어떤 원리적인 것을 적용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전통 필라테스의 원리는 총 6가지의 기본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제 조셉의 제자인 필립 프리드먼과 게일 아이젠이라는 제자 두 분이 다시 이러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집중하라. 그 다음 조절하라. 그 다음 호흡하라. 중심화시켜 정확하고 유동적이게 운동을 하여라. 그래서 총 6가지의 원리를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아까 뭐였죠? 집중하고 조절하고 호흡하고 중심화시켜 정확하고 유동성 있게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 전통 필라테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안의 내용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길 바랍니다. 전통 필라테스의 기본 원리 6개를 빼고 조셉이 따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 이제 랜서닝이라고 하는 신연, 그 다음에 척추 분절과 스파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몸의 중심은 어차피 척추, 우리 몸의 중심은 척추다, 그죠? 척추의 움직임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연,
근육의 기름이 단축성이 아닌 신장성의 운동을 포함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형과 척추의 분절화는 정말 중요하니 한번 읽어보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의 원리인 6가지 종목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조셉이 이 기본적인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메소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전 페이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진 설명 조금 해볼게요.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일단 침대 위에 스프링이 달려 있죠. 오늘날의 캐딜락이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될 텐데, 캐딜락에서 지금 헌드레드라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들고 있어서 하복부의 강화와 상지의 스프링 저항을 이용하여 등 쪽에 백 근육의 강화를 일으켜서 앞쪽과 뒤쪽에 어떤 컨트롤을 유하여 요한 다음에 센터는 조금 더 안정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동작입니다.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인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에 있는 사진은 조셉인데요. 조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발목을 일단 많이 접고 있죠. 접어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고 옆으로 트는 동작인데 손을 머리 뒤로 얹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해부학을 조금 더 아시게 되면 견갑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동작을 포함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조셉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운동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